그럼 또 오늘 시장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둘씩 이슈 체크하고요. 오늘의 트레이딩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댓글 읽어드리는 거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하니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가벼운 컨텐츠 느낌으로, 약간 컨텐츠 속의 컨텐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린이를 위한 컨텐츠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식이나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좀 새롭게 또 주린이 분들이나 새롭게 또 유입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내용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재밌게 봤는데 주식 관련된 상식이 몇 개 배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님 예전 영상 찾아보면 큰 손실 맞고 토까지는 안 했고, 5바이트까지는 안 했는데 그날의 썰 좀 더 풀어주세요. 이거 엄청 옛날인데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장문의 질문을 주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새롭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덕님, 주덕이 찾아간다 시즌2 안 하시나요? 안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을 하나 했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촬영을 나갔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즌3죠. 시즌1이 제가 재작년에 혼자 했을 때가 시즌1이었고, 시즌2가 작년에 이제 동강님이랑 한 게 시즌2, 올해가 이제 시즌3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계좌로도 매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계좌, 지수 선물이랑 개별 종목,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도 궁금하여 여쭙니다. 이것도 제가 하필 딱 아는 내용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저는 선물 계좌도 하죠. 가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합니다. 거의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매매를 한다. 선물 거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거나 특이한 점이 나왔을 때 그때만 가끔 활용하는 정도고,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지수 관련해서, 지수 파생에서 선물이나 옵션은 양도소득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250만원인가? 25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11%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 선물, 삼성전자 선물 있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 선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선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덕님. 혹시 퀀트 자동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하는 것도 반자동인데 제가 일일이 다 거는 거죠. 이거를 시스템화 하면은 저도 언제든지 반자동으로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질문, 소액 단타 200만원 매수 시 전량 들어가서 추세 안 나오면 바로 손절이 나을까요? 분할로 들어가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여 평단을 내리는 게 나은가요? 소액 단타를 하실 때는 아마 반응 안 나오면 바로 손절하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소액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점이, 분할로 눌릴 때마다 들어간다는 전제는 이 종목이 큰 그림에서 결국에 스윙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 재료가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내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깔려 있지 않고 당일의 시세만 보고 뭐 떨어질 때마다 산다,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답변 드리자면은, 어제 영상에서 종목의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수급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거래대금이랑 그 종목의 재료를 판단을 하고, 이 정도 재료, 요 정도 테마면은 당분간 시장의 참여자들, 시장에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는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판단이 두 번째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동강님과 불화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지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불화설이 돌 리가 없거든요. 전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괜히 지어내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동강님이랑 동묘 가서 옷 골라주기, 이건 좀 재밌긴 하겠다. 서로의 스타일로 옷 골라주기, 이런 거는 재밌긴 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요. 시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시간 오후 2시가 되기 전인데, 그래도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 선물이 6천억 정도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미국장의 반도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걱정을 했느냐, 오늘 간밤에
다음에 드로켄 밀러라고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그분이 엔비디아 지분 축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AI 열풍은 과대평가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장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비교적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닐 카시카리 총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살짝 또 출렁거리나 싶었는데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또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그 이유는 중국 상하이 공장 4월 판매량이 전년비 18%가 감소가 됐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들, 삼성 SDI보다는 그래도 에코프로나 이런 또 종목들이 계속 저점을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건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하다. 그래서 반도체나 AI 종목들은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징적이었던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종목들, 폴라리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이 이후에 뭔가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굉장히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 오전장 주도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다른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종목들도 잠깐 튀었었고 AI 소프트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나 SP 소프트나 이런 종목들도 반짝반짝 튀었던 게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경고했던 게 뭐냐? OLED 관련해서 선익스텐도 장중에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추세가 좋았던 BH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3%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또 이런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OLED 쪽이 왜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느냐는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애플이 AI 탑재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서 아이패드 최초로 이제 OLED가 탑재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 따른 기대가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시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런 또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혹시나 시장 때문에 한두 차례 큰 조정이 나와주면은 또 좋은 눌림목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냐, 또 전력기기 종목들 재룡전기가 무려 오전에 75,0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전부 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장중에 다 들어왔는데 그 전에 못 올랐던 종목들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는 애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수단매 비츠로테크나 다른 종목들 일진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왔는데 또 단타 수급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윗꼬리도 이렇게 길게 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에 수급에 거의 블랙홀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오늘 상장했던 HD 현대 마린솔루션.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전만 해도 딱 시초가 형성되고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변동성이 나와주긴 했는데 계속 횡보를 하다가 거의 12시 땡 하자마자 마치 뭔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2시부터 갑자기 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와, 이게 시세 몇 %야? 12시부터 올라간 게 거의 40% 급등이 나왔거든요. 40% 급등 나왔다가 또 40%에서 조정이 한 15% 나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15%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그리고 거래대금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벌써 1조 6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아마 오늘 장 마감이 되면은 2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에서 모든 사람들이 맨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 나만 아니면 돼,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열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개별주들이나 다른 테마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OLED에 이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왔던 게, 물론 HB 테크놀로지도 OLED 관련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세가 나온 거지만 유리기판 애들도 나쁘진 않아요. 피롭틱스, YC캠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원전 쪽이 소폭 상승이나 살짝 버텨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원전 쪽 관련 뉴스를 본다면 30조
30조 원 원전 발주 앞두고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 방문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어제도 막판에 또 이렇게 보성폐화택 같은 종목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자, 이 재료는 일단은 뭐 단기간에 끝난다기보다는 체코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또 이러다가 차트 만드는 시간들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도주까지는 힘들겠지만 약간 서브로서는 충분히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종목까지 쭉 봤으면은 오늘의 시장 흐름 한 번에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려본다면은 뭐 AI 관련된 개별주도 있겠지만 유리기판이나 OLED나 기타 반도체 쪽이 지지부진하다면은 의외로 뭐 조선이나 다른 종목들 섹터에도 순환매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안내사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시황 영상을 업로드를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 또 자니 PD가 갑자기 자니 PD가 여자친구랑 놀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니 PD가 놀러 간다고 해서 못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틀 동안은 시황을 못하고 대신에 금요일에는 우리 또 최근에 동주 근황에 대해서 촬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 동주랑 같이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혹시나 시황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딩, 오늘은 사실 살짝 손실을 봤는데, 자, 어제 종가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좀 종가 매수에 실패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좀 손실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가 좀 꼬이면서 다른 종목들 매매를 제대로 하진 못했는데 열심히 매매를 하긴 했어요. 막 복구하려고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그래도 손실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오늘만 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괜히 여기에서도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관망하자. 어차피 신규주 매매할 거 아니면은 오늘 다른 종목 매매 건드렸다가 별 재미 못 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조금 쉬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꾸준하게 또 시장 추적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나온다. 하지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저 종목들이 마치 모두 다 나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거 다 내 건데 내가 다 놓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장은 매번 기회를 주고요. 한 달에 정말 두세 번, 세네 번만 잘 기회로 활용해도 수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주는 잘 보내시고 시황 영상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